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우리는 1교시 머리말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교육철학 2교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태율 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 제1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은 이 공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단어는 송나라 때 그 한문의 전적은 텍스트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용어는 동양문화권에서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1세기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도 공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우리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전통에서 쓰고 있는 공부의 의미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통에서 말하는 공부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격의 완성자로서의 성인이 될 것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공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부는 그런 것은 완벽하게 삭제되거나 증발되고 오로지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축적하는 것으로 공부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27페이지 그런 공부, 지식과 각종 기능과 각종 태도를 축적하는 그런 공부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수민이가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율곡이 그리는 공부의 세계인데 이 세계가 바로 전통에서 그려내는 공부의 세계로 여러분은 이해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의 내용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물론 율곡 선생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대에도 공부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격을 완성을 위해서 하는 공부를 추구하는 그런 지평과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세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공자 선생은 위기지학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논어에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출세를 위한 공부는 위인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그런 성인, 인격의 완성자가 되려고 하는 성인이 되려는 공부의 지평과 단지 입신 출세하려는 공부의 지평이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런 형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지학의 지평은 완벽하게 사라지거나 증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28페이지와 29페이지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들에게 퇴계 선생님이 살고 있던 시대의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갈등 구조, 그러나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한 공부, 이것을 공자식으로 이야기하면 위인지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인지학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창치하냐면 바로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만으로 공부로 포착하고 그러한 것만으로 공부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전통에 대한 오해와 우리 교육, 우리 공부의 어떤 근원적인 맹점, 이 맹점은 허점의 다른 말입니다. 그런 세계를 노정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공부는 29쪽에 보면 거기 선생님이 굵은 꼬딕으로 표시했죠. 몸과 마음의 질의 숙고와 탐보, 몸을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한다. 이게 전통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몸의 질, 마음의 질, 이것을 숙고하고 담보하는 공부, 달리 이야기하면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위기지약은 현대인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전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가 아프다. 우리 공부가 아프다는 것은 공부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죠. 이것은 대단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선생님이 보기에 오늘날의 공부 세계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빈곤하고 오로지 지식과 각종 기능과 각종 태도를 축적하는 교수학습의 세계만으로 공부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부가 허약하고 공부가 정말 기반이 없고 공부가 너무 세속적이고 공부가 너무 타락되어 있다고 하는 실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페이지를 다시 보기 바랍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어떤 배울 내용에 대한 습득, 이게 바로 교과입니다. 어떤 배울 내용,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KSA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 36페이지 거기 보십시다. 거기 36페이지 거기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여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금 선생님이 3번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를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learning, knowledge, skills, attitude. 이게 서양에서 수입한 교수 학습 그럴 때 교수는 teaching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프로페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teaching을 가르칠 줄수 가르쳐 준다. 그래서 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 learning의 definition 매우 중요합니다. knowledge는 뭡니까? 지식. skills는 뭡니까? 각종 기능. attitude는 뭡니까? 각종 태도.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게 교수 학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쪽과 37쪽에 나와 있는 과목은 미국 초등학교의 과목입니다. 여러분 거기 잘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서양,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들은 도덕이라는 과목을 실제 서브젝트 시스템, 교과 시스템에서 도덕이라는 과목을 1번 가르친다, 2번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 몇 번에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앞으로 유념하기 바랍니다. 서양 그 어느 나라의 교과 시스템을 확인해도 도덕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덕이라는 과목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운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언컨대 선생님은 도덕이라는 과목은 대단히 허구적인 과목입니다. 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실과라고 하는 과목이 서양 선진국, 각종 선진국 교과 시스템에는 실과라는 과목이 들어있을까요? 1번 들어있다, 2번 들어있지 않다. 여러분 몇 번에 답을 하겠습니까? 답을 하셨나요? 예, 좋습니다. 실과라는 과목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교육 실습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네요. 하여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실과라는 과목도 대단히 허구적인 과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터디, 이 스터디에 대한 어원을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잘 읽고 잘 음미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까 머리말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현대 교육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모던 에듀케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던 에듀케이션이 교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난 전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자,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은 교수 학습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이 시대는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더니즘은 여러분 혹시 철학 시간에 교양 철학 시간에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다시 질문하면 모더니즘을 한 단어로 줄여라. 그럼 뭘까요? 뭘까요? 줄여봤습니까?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바로 말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 그래서 모더니즘을 우리는 이성 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라고 표현했고 라틴 로마인들은 나티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티오 또는 나치오라고도 발음해요. 하여간 이 나티오 중심, 이 나티오에서 오늘날 리전이라고 하는 이성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대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철학은 바로 이성 철학입니다. 이 이성 철학이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39페이지 주체 철학이 바로 이성 중심주의, 이성 철학의 다른 말, another name인 것입니다. another name,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주체 철학을 김일성 철학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주체 철학은 김일성 철학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 철학이라는 이성 중심의 철학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서브젝트 필로소피, 이때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주체라는 뜻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주체, 그게 서브젝트예요. 또 하나 이 서브젝트의 뜻에는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이따 한번 쭉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세요. 교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성적 주체로서의 나, 이성적 주체로서의 나인 이 서브젝트가 서브젝트, 즉 교과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을 이성의 힘에 의해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철학이 바로 주체 철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체, 나라고 내가 사유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 그게 하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육 내용인데 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현시, 나타날 연, 보일 시, 나타나 보이는 것이 교육 내용이 현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육 과목입니다. 국어로 현시하고 사회로 현시하고 수학으로 현시하고 과학으로 현시하고 음악으로 현시하고 미술로 현시하고 도덕으로 현시하고 실과로 현시하고 체육으로 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교과에 들어있는 지기태, KSA, 지식기능태도, 이걸 줄이겠습니다. 지기태입니다. 그 지기태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섭취해 나가는 활동, 그것을 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42페이지에서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 이성적 주체가 서브젝트, 즉 교과 속에 들어있는 KSA를 섭취해 나아가는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독일말로 베그룬둥이라고 합니다. 41페이지 근거 짓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포스트잇 해놓기 바랍니다. 배는 독일말의 배는 내 가까이에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섭취할 수 있고 내가 음식 있으면 우리가 뷔페 가면 뷔페에 음식이 이렇게 쭉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접시에다가 다 담아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장소까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근접한 위치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배라는 뜻입니다. 배, 가까이, 내 가까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구룬들을 독일말은 침 튀기면서 트로 발음합니다.
구룬투, 구룬투. 예, 구룬투는 뭐냐면 이게 기반, 정초, 토대 그런 뜻인데 이건 독일 말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KSA가 구룬투입니다. 써보세요. 기반, 정초. 이거는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룬투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UNG 그렇게 하는 활동이라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구룬투 KSA를 내가 섭취할 수 있는데 가까이 갖다 놓고 그것을 먹어 들어가는 활동, 그게 바로 뭡니까? 배구룬둥. 여러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이 모더니즘의 철학은 주체 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 그런 서브젝트가 하나가 있고 another subject, 또 다른 서브젝트는 교과라는 뜻이 있는데 각 교과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 기능, 태도, 그 태도를 독일말로 뭐라고 됐습니까? 잠깐 좀 전에 예, 그렇죠. 구룬투입니다. 구룬투. 그러면 각 교과목에 들어있는 구룬투를 내가 먹을 수 있게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배예요. 그럼 배 구룬투. 그거를 내가 실제 먹어요. 뭡니까? 그래서 배 구룬둥. 각 교과로서의 서브젝트 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내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섭취하는 활동. 그게 배구름둥이고 다른 말로 근거짓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러닝, 학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배웠죠? 좀 전에 36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43페이지 보세요. 거기 나티오라고도 발음합니다. 이건 라틴어예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자 43페이지 마지막 제줄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로고스 밑을 쳐놓으세요. 이것도 이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성.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성을 로고스로 발음했고 로마, 라틴, 중세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썼던 로마인들은 그 로고스를 자기 나라 말로 나티오, 즉 나치오로 번역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날 이성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 이성이라는 것은 로고스와 라티오 속에는 자 44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라티오와 로고스에 무언가를 모아들인 것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을 캐내는 작업, 이게 바로 로고스와 라티오의 일입니다. 로고스 모으는 거예요. 라티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스 캐내는 거예요. 라티오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그리스의 로고스와 라틴어의 라티오라는 것 의미에는 그게 이성이지만 이성의 본래 뜻은 긁어 모으고 캐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모아들이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뿌리를 캐내는 일도 그린다. 그때 뿌리를 독일말로 뭐라 한다고 했어요? 구룬투. 그 뿌리 영어로 루트. 그 루트가 정초이고 기반이고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 철학에서 말하는 그 구룬투, 기반, 정초, 근거는 뭐냐면 각 교과 속에 들어있는 KSA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KSA를 섭취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매우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강의를 듣고 나중에 시간 내서 잘 정독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존재 신론, 그 존재하는 거, KSA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신과 같이 떠받드는 거예요. 그걸 존재 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KSA가 마치 이 지식과 기능, 태도의 학습이
하나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게 돼 있죠. 숭배. 신을 떠받드는 거잖아요. 떠받드는 거.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이성 중심, 이 주체 철학으로 설계된 이 공부의 세계, 그 공부의 세계만으로 우리가 21세기의 교육의 세계를 그려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의 문제를 찬찬히 정독해보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은 공부의 세계로 21세기도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퇴열 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